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듯이 총장님하고도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연에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에 좋은 인연도 있고요. 어떻게 조사하고 만나지 말았어야 될 악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또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또 마음이 서로 좀 잘 통하고 그러면 좋은 인연을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하고 잘 안 맞으면 되게 악연으로 생각하고 차라리 만나지 말았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고민은 어떤 악연을 좋은 인연으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할게 좋은 말씀 해주십시오. 인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인연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인연의 법칙. 우리가 인연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면 우리는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놈은 다 인연이야. 자, 그게 어떡할래 그러면 인연은. 인연은 그렇게 맺어지는 게 아니고, 인연을 알려면 우리가 좀 아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것 중에 개념을 좀 아까 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 무슨 동물이라고?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 우리 인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을 육신을 둘러싸고 있는 내가 같이 있는 요 존재를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에는 동물 육신하고 내 본체, 요놈, 이 영혼,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이고 나라고 하는 요놈은 비물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 우리가 보는 건 전부 동물을 보고 있는 거지 너와 나를 못 봐. 이게 동물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참 저 인간 잘생겼네. 아유 저는 왜 저래. 쟤가 아니라니까. 근데 얼굴이잖아. 얼을 나타내는 내 비물질 에너지의 상태를 네 얼굴을 통해서 다 보여줘. 그게 얼굴이요. 얼을 나타내는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나타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물질 에너지인 내가 있고 그것을 그 비물질 에너지인 내가 연장으로 쓰도록끔 이 몸을 받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해가 돼 준다면 이제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돼. 근데 요게 이해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기준대로 살면 돼. 기준대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그냥 살면 돼. 근데 요 얘기를 들어보려면 내가 얘기를 해주고, 요 얘기 듣기 싫다 하면 내가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려나? 예. 그래야 인연이 풀려. 2년은 올해고, 저년은 지난해고, 내년은 내년이고 이런다는 게 아니고, 2년은 뭐냐면 우리는 2년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비물질 에너지인 나와 너는 뭘로 인연해서 이게 서로 연결되느냐면 말로 인연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있었어요. 앉아서. 근데 나하고 한마디도 안 섞고 여기 오늘 하루 종일 있다 갔다. 인연이 아니야. 인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하고 인연하겠다라고 여기 희망해서 왔는데 입을 다물고 갔다. 인연 안 됐어. 면접을 보니까 저 인간하고 말을 섞으면 안 되게 생겨서 입 다물고 가는 거야. 인연 아니야. 그러면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권리가 있어 없어? 인연도 아닌데. 그러니까 인연 한 놈이 말이 많어. 인연 안 한 놈이 말이 많어.
나하고 한마디도 안 섞은 놈이 나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 2년도 아닌 놈이 2년을 안 했으면 나를 알 수 있어 없어? 모르는 놈이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그지? 그러니까 2년은 어떻게 걸리느냐? 내가 너한테 말을 했는데 네가 안 받았어. 그럼 2년이 안 걸려. 내가 너를 말을 하니까 그 질문을 하니 내가 화답을 했어. 우리는 2년이 걸렸어. 근데 네가 질문했는데 뭐래 하고 가버렸어. 2년 안 걸렸어. 요게 2년법이에요. 이제 옷깃만 스쳐도 이러면 2년이 아니야. 아니지. 2년은 엄연한 자기 주체의 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행은 뭐냐면 말로써 말이 서로 연결돼야 돼요. 요게 2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2년 걸리지 않은 자에 대해서 말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어? 근데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고 살까 안 살까? 응? 그지? 내가 볼 때는 우리 경찰 조직이 낱말하기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걸? 응? 어째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루는 일들이 자꾸 사회 문제를 다루고 다른 사람 일을 다루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그 사안을 놓고 대화를 하는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습관이 됐는지는 몰라도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자꾸 지금 2년 되지도 않은 사안을 가지고 말을 내가 자꾸 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건 어떤 신호일까? 내가 내 인연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잖아. 누군가 와달라고 내가 지금 계속 인연거리를 걸고 있는 거잖아. 어? 그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 사람과 내가 지금 인연을 걸려고 계속 추파를 던진다 그러지. 남녀 관계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꼬시려고 추파를 던진다고 하듯이 그 상대한테 내가 계속 주파수를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게 질량이 높은 주파수일까? 낮은 주파수일까? 낮은 주파수지. 근데 꼭 그놈이 오는 게 아니야. 내가 주파수를 던지면 그 주파수에 걸리는 누가 와도 온다니까. 내가 정영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꼭 정영호가 안 와요. 정영호 주파수에 맞는 김개똥이가 와. 근데 이 자식이 난데없이 나한테 와서 막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데 이게 난데없는데 난데없는 게 아니라니까. 네가 정영호한테 한 짓 그놈이 나한테 와서 갚는겨. 인과응보라는 거야 이게. 내가 너한테 줘야 네가 나한테 갚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은 사에다가 지금 풀어놓는 거잖아. 어? 사에다 풀어놓은 건 사에 있는 누가 와도 나한테 오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둘이 인연에서 싸운 거는 뭐 한 거는 우리 둘이 주고받지.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들었네? 근데 우리는 토론한다고 언성이 높아져서 조금 막 싸우는 것처럼 들렸는지는 모르는데 옆방에서 들은 놈은 저 새끼들 싸우네 저거. 근데 우리는 결국 하다가 이제 잘 마무리를 하고 서로 좋아져서 갔어요. 근데 그 다투는 듯한 언성만 듣고 간 놈은 야 큰일 났어. 저 서장하고 지금 과장하고 지금 쌈났어. 여기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러니까 또 그 말은 또 저 가가지고 무슨 과장이 서장한테 대들었대는데 막 들이받았다지 막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 파장이 돌아 언젠간 너한테 온다. 왜? 내가 뱉은 말의 질량은 반드시 나한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어떻게 오는 법칙이 다르지?
이게 상대한테 가서 먹혔으면, 상대가 받아 먹었으면 거기서부터 변화된 그 에너지가 올 테고, 상대가 이걸 받아 먹지 않고 튕기거나 거기에서 더 탁한 에너지를 생산해서 밖으로 내보냈다면 그 에너지를 내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상대가 이해되지 않을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가, 왜? 상대가 이해되지 않게 말하면 그 말이 나한테 튕겨져 올까? 그 사람한테 들어갈까? 튕겨져 오겠지. 튕겨져 오는데 그대로만 오면 다행인데 상대의 그 에너지가 실려서 오겠지. 저 새끼 뭐야? 왜 나한테 그런 소리 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요 에너지가 실려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더 탁해지겠지. 내가 한 말은 반드시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요 법칙. 인연의 법칙은 그렇게 연결되고 말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연한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러고 옷깃 스쳤는데 이 여자가 천생연분인 모양이야. 따라가서 엉뚱한 짓 하다가 혼나고 말을 잔뜩 섞어서 해놓고 얼굴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여자는 인연이 아닌가 봐 하고 그냥 함부로 차고. 그러니까 갑질한 거 아니야? 그지? 예를 들어서 내가 얼굴이 잘나고 상대가 얼굴이 못났으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요? 응? 못난 놈이 을이지. 그럼 못난 놈 을을 잘 가르치고 이끌고 아끼고 사랑해 줘야 되는데 못났다고 내쳤어. 이건 뭐 한 겨? 갑질한 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성이 돌아서서 나를 거는 게 뭐냐면 성희롱 당했다, 성폭행 당했다 거는 거야. 네가 말 한마디 한 거기에 야리꾸리한 말 한마디를 딱 걸어가지고 그놈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성희롱했다고 딱 걸으면 너 딱 걸리는 거야. 왜? 이건 갑질인지 모르니까 성희롱으로 거는 거야. 성희롱도 지금 우리 직장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성희롱의 많은 부분들이 갑질성 성희롱이에요. 서로가 갑이 을을 바르게 인식해서 이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잘 가르치고 이끄는데 내가 말이 삑살이 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느낄까? 그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뭔가 압이 쫙 차오를 수밖에 없는 내가 언행을 해놓고 이제 여기에 딱 걸릴 수 있는 말을 한마디 딱 하니까 옳다구나 하고 탁 걸려서 넘어간 게 성희롱으로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억울해 죽겠다고 그러지. 나한테 상담 오면 100% 네가 왜 성희롱을 했는지 내가 다 알려줄 수가 있어. 성희롱이 두려운 사람은 나한테 찾아와서 상담 받아. 절대 내가 성희롱 안 당하게 해줄 테니까. 근데 성희롱은 이제 남성만의 전유물이 아니요. 여성들도 성희롱의 대상자가 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성희롱 정의가 남성이 여성에게 한 행위라는 그게 없어요. 여성도 마찬가지야. 여성도 직위가 높거나 오행이 잘생겼어. 그런데 내 밑에 후배가 왔는데 오행이 형편없어. 너는 어째 그렇게 생겼냐. 야, 참, 그 자유분방 그걸 뭐라 그러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왜 옛날 우리 어릴 때 애들 뭐라 하던데? 생긴 것도 뭐라고? 그 표현인데 잊어먹었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평상시에도 요게 지금 꼬운 짓을 많이 했어. 상사로서. 그러면 성희롱으로 딱 건다니까. 여성들도 안전하지 않아요. 지금 절대적으로 남성에 의한 여성의 성희롱이 문제가 되고 있을 것 뿐이지 여성들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근데 요 원리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희롱이라든지 어떤 갑질이라든지 여기에 걸릴 수 있어 없어? 걸릴 것 같아? 응? 아직도 나는 좀 위험하다. 응? 그래도 위험도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요? 그럼 아직도 이거 교육 이거 한참 더 해야 되는데. 응? 그래서 인연법과 이런 것들이 같이 다 엮이는 건데, 이 내 앞에 누군가가 인연으로 왔다라는 것은 늘 축복인 거예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그 하나님, 하늘을 우리는 섬기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말을 많이 쓴 거예요. 천지신명이라고도 쓰고. 그래서 기독교에서 뭐 하나님을 차용해 가서 요즘은 그게 기독교의 전유물인 줄 알지만 하느님은 우리나라 거예요. 기독교 성서에 보세요. 거기에 하느님이 이렇게 써 있는지. 뭐라고 써 있어? 응?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 가시라고 써 있어. 아니면 여호와라고 써 있어. 응? 그지? 그게 성경을 만들 때 처음에도 하느님인 줄 알아? 내가 그 원본을 안 가지고 있어서 내가 증거는 못 되지만 처음 이 번역돼서 우리나라 성경이 만들어질 때 하느님이 아니에요. 그 뒤로 3차인가 그걸 할 때 하느님이라는 말을 갖다 쓴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폭발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그 민중들한테 쫙 들어간 거예요. 왜? 우리는 하느님을 아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번역을 할 때 그렇게 갖다 쓴 거야. 응? 그 내가 어떤 종교를 뭐라 하려는 게 아니고 뭐 부처님이 됐든 하느님이 됐든 천지신명이 됐든 응? 우리가 이 대자연에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있는 그것을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한다면 응? 이 하느님이 하는 일은 나한테 인연을 갖다 주는 일이에요. 왜? 우리는 인연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한테 주어진 인연과 얼만큼 상생을 이루어서 서로에게 덕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인연 없이는 살 수도 없고 사는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네가 잘못하고 처절한 잘못을 했을 때라야 너한테 사람이 오지 않느냐라는 걸 알아야 돼. 나한테 주변에 사람이 끊어지고 사람이 오지 않는다. 내 곁을 다 떠난다. 너는 그만큼 지금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한테 인연하라고 사람을 주면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을, 내가 가. 그러니까 인연을 하려면 그 사람을 먼저 말을 잘 들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말을 해주면 되고 또 이렇게 수평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뭔가 의견을 주고받거나 토의를 하거나 이런 관계. 또 30%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 40%, 내가 서로 나눠야 될 사람 30%, 도움을 내가 받아야 될 사람 30%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는 내가 가서 잘 의논하고 잘 그 사람이 이해되게끔 말을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충분히 내가 도움을 받고 에너지를 받는 이런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연을 하더라도 그런 원리에 따라서 내가 정확하게 인연을 해야 내가 그 받을 에너지와 이런 질량을 받아서 내가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성장함에 있어서는 이 육신은 음식으로서 유지 보존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100년 안팎으로 주어진 기간 동안 쓰고 버리는 얘는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막 크거나 뭐 더 이상 어떻게 막 더 좋아지거나 이렇게 하질 않아요. 늘 최상의 상태로
쓸 수 있도록 잘 유지 보존하는 게 요 우리 인간 육신에 대해서 할 일이고, 요거는 음식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영혼 비물질 에너지는 지식으로서 성장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 지식 중에 가장 그 질량이 큰 지식이 우리가 서로 말을 통해서 주고받는 지식 에너지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식에는 일반 지식이 있고 진리의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지식으로 내가 이제 그 내공을 형성해서 여기에 진리의 지식을 만나서 진리의 지식을 먹어야 이게 이제 상식이 녹아나서 밀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빈틈없이 꽉 찬 내공을 가졌을 때 이제 상대가 무슨 말을 해오면 여기서 물리가 일어나서 상대한테 쓸모있는 말을 해주게 되는데 요거를 지혜를 발한다 이러는 거예요. 뭐 지혜의 말씀에서 그거 애워서 쓰는 게 지혜가 아니고 너에게 지금 이 순간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요 말이 지혜의 말씀이고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 지혜를 발할 수 있는 자다. 그 자를 다른 말로 하면 밀도가 꽉 차서 내공이 늘 이 반응할 수 있는 상태로 내공의 이 밀도가 꽉 찬 자. 우리는 요렇게 돼 있을 때 상대한테 쓸모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나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골다공증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나한테 인연해온 상대방이다. 그러니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악연도 없고 선연도 없어요. 어떤 때는 내가 원치 않는 상태로 왔다라는 것은 네가 지금 바라지 않는 게 있다는 건데, 바라지 않는 게 있다는 것은 그만큼 네가 거기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바라지 않지. 예를 들어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은 수학 교과서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예를 들어보자고. 1학년 교과서를 모두 통달한 사람은 그 중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나한테 안 맞는 문제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30%만 아는 맞는 문제 나오면 좋은 문제 냈다고 그러고 안 맞는 문제 나오면 뭐예요? 나쁜 문제 냈다고 그러고. 사람 똑같단 말이야. 내가 갖춰져서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오면 좋은 인연이 왔다고 그러고 내가 갖춰지지 않아서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 오면 나쁜 인연이 왔다고 그러잖아. 그건 나의 문제지 저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근데 나의 못남은 살필 생각을 안 하고 맨 그놈만 평가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놈만. 너는 인간이 좋은 놈. 너 인간이 나쁜 놈. 그래서 버릴 사람을 계속 버리면 나는 그쪽에는 계속 얻을 수가 없어서 나는 그쪽에 골다공증이 생김으로써 어느 땐가는 이제 그 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함으로써 큰 일을 닥치게 된다. 사기꾼도 내가 사기꾼하고 잘해서 지내놨으면 고만한 이상의 사기꾼 오기 전에 내가 사기 당해 안 당해? 근데 사기꾼은 나쁜 놈이라고만 하고 전부 내 책 팽개치고 평상시에 그거를 잘 접해놓질 않았네? 그러면 사기꾼이 오면 내가 당해 안 당해? 그러면 사기꾼이 나한테는 사기를 안 당하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지. 내가 그걸 잘 대해서 사기가 안 당했다. 그지? 어떤 게 악연이야? 어떤 게 선연이고? 그래서 선연과 악연은 상대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건 뭐 듣고 싶은 답변이 아니라 얼마큼 이해하나 모르겠네. 응?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쪽으로 답을 딱딱 부러지게 해줘야 되는데 나는 그쪽으로 답을 해줄 방법이 없어. 이쪽 끝을 얘기하면 이쪽이 비고 이쪽 끝을 얘기하면 이쪽이 비기 때문에 그지? 어느 쪽도 비지 않아야 내가 한 말이 가치가 있지. 그렇지? 그렇게 이해를 해 두셔. 오케이?